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Merry Christmas! 많은 사람들은 문가리가 이제 임기 말이 오면서 별로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고 허허시실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DJ도 하지 못한 정치적인 단수라고 보면 문가리보다 몇 배 위처럼 보이는 DJ도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20%대 막 이렇게 떨어졌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지지율이 30% 후반, 40% 초반을 넘나드냐고요? 조작이라고요? 진짜 일부 조작은 있겠지만 그게 다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은 아주 교묘하게 대선을 자기를 위한 최선의 관점에서 관리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재명과 윤석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그리고 부동표, 즉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한 표가 늘어나고 2030 세대가 둘 다 못 믿겠다고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 지금 정권 교체율이 정권 유지보다 한때는 한 20% 높아서 누가 된다 해도 정권은 교체될 걸로 보였던 지금 상황이 야권에는 매우 순식간에 악재로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는 후보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권 교체론까지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가리가 집요하게 겉으로는 지금 대선에 청와대는 손을 뗀 듯이 하면서 물밑에서 대선을 관리하고 그래서 양 대선 후보가 둘 다 허접해지고 또 기세가 등등하던 야당이 당 후보 그리고 정권 교체론까지 다 떨어져 버려서 이제는 거수기당과 비슷해지거나 역전당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문가리가 대선 구도가 혼란해지고 후보들 지지율이 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각자 폭탄이 터지는 것이 유리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 말 1월 2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양 후보에 대한 폭탄들이 몇 개가 더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만한데 희한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둘 다 혐의나 약점들이 많아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볼까요? 문은 그러면 지금 물밑에서 자기 편인 이재명을 흔쾌히 밀고 있고 윤석열을 두들겨 잡고만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재명이 장남 관련 언론 보도 있었고 그 직후에 MBC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아버지 찬서 이력서를 썼다라고 공격해서 곧바로 민정수석이 낙마하게 된 부분에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MBC에 왜 그랬냐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문과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듯이 보여도 꼭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이재명이가 대장동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하는 거나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때 스스로를 낮추고 나도 비리가 많아서 뭐 윤을 어떻게 공격하겠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조금만 문을 갖다가 이 차별화해서 공격하려다가 또 금방 꼬리를 내리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은 문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폭탄을 확보해뒀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확보해두고 그래서 윤도 풀어줄 듯 말 듯 와이프 문제요. 이재명도 풀어줄 듯 말 듯 관리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양 후보가 지지율이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이 못한 그런 거를 문이 어떻게 하냐고? 문이 그래 똑똑해 보이지 않던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문 정권이 4년 반을 정권을 잡고 운영해 오며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한번 봐요.
공수처가 사찰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통신조회 공포, 대화 내용도 다 틀리나. 통화 카톡 내용까지 알려면 영장 받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작년 한 해만 550만 건 조회, 주민번호 등만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통신 사찰을 전방위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할 거라고, 이건 과거에 도청하던 것과 비슷한 거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정권이요, 야당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야당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헌을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있을 때 이원 집정부제를 당론으로 만들었지요. 황교안이가 대표돼 가지고 총선 앞두고 이기면 개헌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까지도 자기는 개헌을 입에 안 올렸다 하지만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스스로 자기 당선되면 권한 줄이고 수석 없애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경선 후보 홍준표도 문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온갖 소리를 다 했습니다. 윤도 검찰총장 그만두고 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된 꼬마 이준석이는 그야말로 대표되고 난 뒤 단 한 번도 문을 공격 안 했고 방역에 협조하겠다 했고 위드 코로나 가야 된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야당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요. 말만 야당이지 야당이 없다. 그런데 대중들은 야당이 있다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죠. 언론에는 먹물 엘리트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대선, 선거에 손댄다는 야당 대표, 설계자 낳아주고 주변만 파는 검찰, 특검 요구 외면하는 여당, 비상식적으로 혼탁한 선거지만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최악의 대선은 피해야 된다, 또 김문기 자살 관련해서 대신 쓰는 유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뺀 것이 내 책임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윗분도 침묵, 조직도 등을 돌렸다, 억울함 이기지 못해 한 맺힌다. 자, 팩트를 등불 삼아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최악의 비호감 늪에 빠진 선거로는 이겨도 국민 에너지 결집이 어렵다.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말빨 쓴다. 여기서 관련 내용은 하나만한 헛소리고, 이겨도 국민 에너지 결집이 어려워서 말빨 안 쓴다라는 것만 맞는 이야기고, 또 다른 칼럼에는 벼랑 끝에 윤, 주변 다 안 버리면 국민 버림받는다. 입에 혀 같은 척근과 사적 라인이 선대위 유명무시라. 리스크 대응 혼란 초래. 불알 친구 사무총장 포함 척근 경질하고 부인 논란도 강도 높게 사과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 뽑아야 된다. 사람들은 제 집 마련에 영혼까지 끌어모으면서 집이 있도록 해주는 국가는 쉽게 잊어버려. 지도자는 집이건 국가건 만들고 일으키는 사람, 무너뜨리고 재정 파탄내는 이와는 결별해야. 내년 대선은 바닐라와 초콜릿 중 고르는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 대안의 존만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아무리 이런 헛소리 해봤자요, 이런 헛소리가 대선판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실제로 후보들을 이미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을 보면 이미지를 술 잘 먹고 검찰에서 그냥 폼 잡는 보스 이미지를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되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조리 있게 해야 될 때 알맞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입만 열면 실수를 하고 머리에는 사회과학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고 수준 미달이고 리더십조차도 떨어지고 마누라 문제 하나도 결단 못해 시간을 끌고 간다. 이재명이를 보면 저게 무슨 대장동에서 헤어나기가 불가능하고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한다는 거냐. 집구석 돌아가는 거 보니 자식 보니 빤하다. 저게 겉으로는 온갖 개혁적이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다 해놓고 저거 집구석에서는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태까지 집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악행들이 전부 다 변명이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실체가 뭐냐? 사이코패스냐? 정말로 저 사람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의문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양쪽 다 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들을 진짜 맹목적 지지자들 외에는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일부 대깨문이나 대깨리들만 지지하고 이쪽에서는 숙골들만 지지해요. 나머지는요, 찍어줄라 해도 어지간해야 찍어주지 진짜 찍어주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이겨도 제가 봤을 때 대통령으로 근엄하게 이전처럼 통치하기가 어려울 거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면 저 둘이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느냐? 대선 저거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장안의 바닥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에서 공이 후보 교체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낙연이가 어제 이재명이 돕겠다고 나선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섰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나서려면 그 직전에 나서야지 골든크로스 된 다음에 나서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이재명이 낙마를 의식하고 나온 것이냐. 또 이준석이가 저렇게 김종인이 등에 업고 윤석열을 패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패는 거죠. 공개적으로 패고 있어요. 뭐 윤핵관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핵심의 거는 논란의 소지가 김건희한테 나왔다고 또 자세히 패고 있고 김종인이는 윤 옆에 있는 자들을 전부 반정치산자 취급까지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윤은 가만히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윤은 이준석이 하나 정리 못하는가? 왜 윤은 결정적일 때마다 김종인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한테 또 권한을 다 넘기느냐. 그래 놓고는 또 둘이 또 싸우고 또 넘기고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냐. 그래서 도대체 뭐냐라고 이 한간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을 다 직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치 빠르게 읽고 있는 이준석이는 윤 되고 안 되고 별 의미도 없다. 그리고 윤이 안 되는 게 지한테 낫다라는 결론까지도 지금 거의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 언론이 아무리 부처님 반토막 같은 그런 헛소리를 해봤자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지금 당에 초재선이 대선 후보한테 똑바로 해라고 충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됐다 칩시다. 누더기가 돼가 윤은 벌써 이 부속실 마누라 보좌하는 기능을 없애고 부인은 대외활동을 안 시키겠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내 권한을 줄일게. 대통령 그냥 이름 석자라도 받게 해주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요, 문가리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을 다 누더기, 너덜너덜하게 대선 날짜까지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깥 치울까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당선된 자가 목숨만 유지하겠다.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기 대선이다. 앞으로 터져 나올 게 지금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대선을 여러분 그냥 줄 서서 누구다라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